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증시가 또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1월 미국의 큰 행사였던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가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아무리 지금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같이 대놓고 소비를 독려하는 연말의 소비 증가를 막을 수는 없다. 이미 그동안의 역사적인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 인간의 소비 행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인 가정들도 결국 이런 대형 이벤트들 앞에서는 큰맘 먹고 지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며 개인들의 지출이 증가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본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억누르고 증시를 하락시킬 것이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말을 제가 영상에서 했을 때 많은 악플들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아니, 넌 기저효과라는 것도 모르면서 유튜브 하는 거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무슨 소비 심리가 강해진다는 거냐? 이번엔 당연히 개인 소비 지출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는 둥. 그리고 뭐 또 이런 댓글도 종종 달립니다. 내가 뭐 미국 어디에 살고 있는데 요즘 내 주변 사람들 보면 다들 힘들어서 나가서 지출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연말이라도 이번에 소비가 좋아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식의 댓글들. 뭐 무지성 악플들을 제외한 각자의 의견들 모두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특히 무지성 악플러들은 잘 들으세요. 결국 모든 건 수치와 데이터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결국 누구의 말이 더 근거가 있었고 논리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지출이 작년보다 2.3%가 증가했습니다. 예상인 1%보다 2배가 넘게 차이나는 훨씬 큰 수치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지난해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던 걸 고려하면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7에서 8%를 고려하면 소비 지출이 늘었어도 소비가 증가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막상 까보니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게요. 마스터카드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미국 내 소매 판매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12%가 증가했거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모두 합한 수치고요. 아무튼 이 12%라는 증가 수치는 물가 상승률 7%를 고려해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의 오래된 구독자분들이라면 어떤 상황이 다음에 펼쳐질지 대충 예상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소비 심리가 죽지 않는 것을 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을 제대로 패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 목표치는 2%이고 아직 한참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 경제활동과 수요를 둔화시키기 위해 2024년에나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름부터가 블러드. 물론 뭐 스펠링은 그 블러드가 아니긴 하지만 아주 피비린내가 나고 살벌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매파의 수장격인 위원인데요. 지난번에 7%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식으로 시장을 협박했던 그 연준 위원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또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2023년까지도 금리 인상은 계속해야 하며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결국엔 내려가기야 하겠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역시나 또 시장을 협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좀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뭔가 좀 시장을 억눌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는지 이번엔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풀어지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이 같은 매파성 발언에 시장은 역시나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엔 애플의 하락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애플 정저우 공장의 혼란으로 이번에 나온 애플 아이폰 14 프로 생산량 차질이 600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분기 공급량이 5에서 10% 줄어들 수 있는 수치라고 하고요. 공급량이 5에서 10%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이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어제는 좀 크게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빠지면 아무래도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갈 칩을 생산하는 TSMC라던가 아니면 통신칩을 공급하는 퀄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도 좀 세게 하락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엔 SOXL의 하락폭이 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애플이라도 4분기 실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해왔었던 4분기 기업 실적이 잘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에 가끔 이런 질문이 종종 달립니다. 아무래도 제 예전 영상들을 보지 못한 분들이 남기신 댓글 같긴 한데요. 이번 4분기 때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빅테크들의 인원 해고도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이익이 높아져서 4분기 실적 괜찮게 나오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 운영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 이익이 훨씬 개선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인원 대량으로 감축한 것 감안하고 또 여기에 4분기 가이던스 역시 이미 안 좋게 제시한 걸 감안해도 이것조차 비트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틀리길 바랬던 그 안 좋은 시나리오에 맞춰서 주식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동맹국들 상황도 있고 연준도 금리 인상 더 세게는 못할 텐데 연준 위원들 저렇게 그냥 말로만 시장 협박하는 거 다 예상됐던 건데도 왜 이렇게 시장이 자꾸 하방 압력을 받는 거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원래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뻥카라는 걸 상대방이 알아도 뻥카도 꾸준히 계속 치면 그 중에 몇 번은 먹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뭐 블러드 총재가 7% 어쩌고 뻥카 날렸을 때는 시장이 다시 회복을 시켰잖아요. 장 막판에. 물론 뭐 당시엔 다른 호재거리도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한두 번까지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다 알면서 왜 그래. 그냥 말로만 이러는 거잖아 하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근데 이걸 3번, 4번 계속 저렇게 협박을 하면 어느 순간 사람들 심리가 공포로 뒤덮여요. 솔직히 지금 상황상 막 그렇게 금리 인상 더 빡세게 그리고 엄청 오래 지속할 상황이 못 될 확률이 더 크다는 걸 알면서도 공포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진짜 금리 인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건가? 연준에 맞서지 말랬는데 내가 지금 연준을 너무 물로 보고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가? 그럼 안 되는데 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관들도 하나둘씩 포지션 전환을 하고 시장은 자연스럽게 하방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당분간은 지난번에 확보해둔 현금을 그대로 잘 쥐고 관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할 매수를 시작하더라도 상황을 봐서 12월 말부터 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예상한 것만큼 폭락이 안 와서 추가 매수를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주가가 날아가면 날아가는 대로 그냥 나머지 70% 투자해둔 금액만큼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 없는 분들도 어차피 길게 봤을 땐 다 회복하고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이번에 하락장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이니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새롭게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 결정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배짱이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멤버십 공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멤버십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감사에 보답하는 의미로 앞으로는 간간히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멤버십 전용 영상은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만의 인사이트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은 하지 않았더라도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